안녕하십니까, 역사 전문가 고정훈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이야기는 영화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입니다. 자, 거장 리들리 스콧 감독과 믿고 배우는 배우 크리스찬 베일이 함께한 이 작품, 국내 12월 개봉작으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죠. 자, 영화 제목 엑소더스, 과연 무슨 뜻일까요? 탈출이라고 하는 뜻의 영어 단어이자 성서 출애굽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영화 엑소더스는 바로 성서 속 출애굽기의 내용을 스크린에 펼쳐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는 뭘까요? 자, 여기서 이제 출은 탈출하다, 그러니까 애굽을 탈출한 기록을 말하는 것인데요. 자, 여기서 애굽은 한자로 이집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기원전 13세기경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집트 탈출을 기록한 구약 성서죠. 자, 출애굽기 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떠올린 인물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적 영웅 모세스입니다. 모세스가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한 4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나오게 됐는데요. 자, 물론 평탄하게 나온 것은 아니죠. 자, 이들 앞을 가로막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이집트의 왕 람세스였습니다. 자, 영화 엑소더스는 형제에서 적이 된 두 남자, 이스라엘의 영웅 모세스와 이집트의 왕 람세스의 위대한 대결을 담고 있는데요. 자, 이 대결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 자, 바로 거장 리들리 스콧 감독의 손으로 재탄생되었기 때문입니다. 숙명의 라이벌 모세스와 람세스, 그들은 누구이고, 자, 그들의 만남은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Moses, Ramesses, you grew up together, close as brothers. Keep each other safe. Always. 모세스와 람세스가 어린 시절 친형제처럼 자랐다고 소개됐죠. 자, 여기서 드는 의문. 자, 왜 이스라엘 모세스와 이집트의 람세스가 친형제처럼 의좋게 자란 것일까? 자, 여기엔 모세스의 출생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세스가 이집트에서 생활했던 이유, 찬란했던 이집트 왕국의 역사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중학교 때 배운 세계 4대 문명 기억나시죠?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그리고 바로 이집트 문명이 있습니다. 자, 이집트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참 많죠. 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건축물이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는 피라미드를 비롯해서 스핑크스, 미라, 상형문자, 파피루스 등등. 자, 이렇게 이집트는 기원전 3000년경쯤에 이미 통일왕국을 세워 놀라운 문명을 꽃피운 그런 나라입니다. 자, 과연 영화에서 이 고대 이집트를 어떻게 재현시켜 놨을까요? 자, 이 점을 확인하는 것도 이 영화의 중요한 볼거리 중 하나겠죠. 감독과 스태프들이 이집트 시대를 사실적으로 재현해 놓기에 세트와 의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제작비가 들었다는데요. 자, 과연 당시 이집트 상황은 어땠을까요? 자, 고대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을 따라 문명을 발전시키며 자신들만의 독특한 세계관과 신앙을 키워왔습니다. 그들은 많은 신들을 믿었고 왕을 파라오, 즉 살아있는 신으로 여기며 영원불멸을 믿었습니다.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는 모두 이러한 신앙에서 비롯된 것들이죠. 자, 이런 건축물들은 사실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것과도 같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세워지고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런 대형 건축물을 세웠을 당시에 여기에 필요한 노동력은 어떻게 충당되었을까요? 모세스와 람세스가 만난 기원전 13세기에도 여전히 쭉쭉 잘 나가던 이 이집트 왕국은 끊임없이 대형 건축물을 짓고 있었습니다. 자, 당시 이집트의 왕, 즉 람세스의 아버지였던 세티 1세는 히브리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려다 노예로 삼아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었던 거죠. 자, 어느 날 히브리인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모세스의 어머니는 모세스가 태어나자 아기를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자, 그리고 이 모세스를 발견한 사람이 다름 아닌 세티 1세의 여동생이었던 거죠. 자, 그렇게 이집트 왕가에서 모세스는 어린 람세스와 함께 자신도 이집트인으로 알고 친형제처럼 자랐던 것이죠. 자, 그러던 어느 날 모세스에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찾아옵니다. 어떤 계기로 인해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면서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일상처럼 보았던 이집트인들의 히브리인들에 대한 학대, 노동력 착취,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동족의 일이 되어버린 거죠. 자, 그리고 그동안에 자신이 누렸던 모든 것을 버리고 핍박받는 히브리인들을 구하기 위해 정면으로 나서게 됩니다. 자, 결국 이집트를 나와 자신의 민족을 위해 형제처럼 자랐던 람세스에 맞서게 되죠. Is that a threat? I want Moses and his family dead. 모세스와 대결을 펼친 람세스는 누구일까요? 자, 영화 속에 등장하는 람세스는 사실은 람세스 2세를 말하는 것인데요. 자, 오늘날에 우리가 이집트의 가장 유명한 파라오를 꼽으라면 투탕카멘과 클레오파트라 그리고 이 람세스 2세를 꼽습니다. 자, 이집트 신왕국 시대의 최전성기를 대표하는 제19왕조의 세 번째 파라오로 이집트 문명의 황금기를 다스린 왕이 바로 이 람세스 2세입니다. 자, 영화 초반에 보면 엄청난 스케일의 전투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히타이트와의 전투인데요. 히타이트는 오늘날 터키 지방에 있었던 고대 왕국이고 당시에 이집트 왕국에 필적할 만한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람세스 2세는 히타이트와 여러 차례 전투를 거듭했고 끝내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자, 이집트 북부에 피람세스라고 하는 신수도를 건설했으며 수많은 건축물을 세우며 자신의 업적을 드러냈죠. 자, 사실 그의 긴 재위기간도 이런 전성시대를 만드는데 한몫을 했는데요. 자, 그가 얼마나 오랜 동안 왕을 했냐? 무려 66년 동안을 왕위에 있었습니다. 자, 이 막강 권력을 두른 람세스 2세. 모두가 그를 두려워했지만 모세스는 주저없이 정면 대결합니다. 처음에 이제 인간적으로 부탁을 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에서 그만 풀어달라. 자, 그러나 람세스가 이 요구를 호락호락하게 받아들일 리가 없죠. 40만 명이 넘는 히브리인들은 이집트 왕국을 떠받치는 소중한 노동력이니까요. 이때부터 둘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됩니다. 거대 이집트 왕국의 람세스에게 맞서는 모세스. 자, 근데 그가 누굽니까? 신의 능력을 백으로 둔 남자 아니겠습니까? 자, 이집트에는 10가지 재앙이 닥칩니다. 처음에는 나일강이 피바다가 되더니 개구리가 쏟아지고 우박이 퍼붓습니다. 람세스는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자, 그럴수록 이집트 사람들은 계속 죽어나가죠. 자, 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던 람세스가 결국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자, 결정적 10번째 재앙에 람세스가 무너지게 된 거죠. 자, 그제서야 모세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풀어줄 테니 데리고 떠나라 라고 말하는 람세스. 과연 람세스를 절망케 한 그 10번째 재앙은 무엇일까요? I came to tell you something is coming that is far beyond you and I. 자, 이렇게 끝난다면 출애굽기의 클라이막스 자체가 사라지는 거겠죠. 자, 갈대 같은 이 남자 람세스가 마음이 또 바뀝니다. 풀어준 모세스와 이스라엘인들을 다시 쫓기 시작합니다. 람세스 부대가 뒤에서 맹렬하게 다가오고 있지만 모세스 무리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자, 그들 앞을 막고 있는 건 바로 홍해였죠. 앞에는 바다, 뒤에는 군대. 자, 이 막막한 상황에서 우리는 이 홍해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을 과연 감독은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40만 명의 히브리인들을 이끌고 거대 왕국 이집트에 맞서는 모세스. 자, 그리고 한 나라의 전성기를 이끌며 신처럼 군림했던 이집트의 왕 람세스. 모세스가 민족의 자유를 위해 제국에 맞선 용기와 지도자로서의 가르침은 오늘날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제국에 맞섰던 모세스의 위대한 용기와 거대한 대결. 12월 영화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